목요 활짝판 시간입니다. 그 어느 때와 다름이 없게 환하게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맞이해 주실 두 분이죠. 신유진 변호사 그리고 윤재관 조국혁신단 대변인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야, 오늘 참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죠? 이게 뭐랄까 하필이면 오늘 아침에 딱 눈 뜨고 나서 저도 기자회견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근데 그 기자회견의 내용이 오늘 저희 출연하시는 당의 대변인이 주로 이제 좀 대응을 해주셔야 되는 주제여서 저희가 오늘 환하게 박수 치면서 시작하기가 여러분들께 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활짝 웃진 못한다는 거 일단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일단 저희가 뭐 시작부터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이제는 전 대변인이죠. 강미정 전 대변인이 오늘 기자회견을 했고 성비위가 있었고 당내에서 이거를 외면하거나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거고 더불어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좀 미비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게 탈당의 이유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런 기자회견이 내용입니다. 뭐 제가 전체 다 설명드리기에는 굉장히 내용이 많으니까 일단 개괄적으로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그렇고요. 그리고 윤리위와 인사위가 불공정하다 이제 이런 대목의 주장이 있었고요. 2차 가해가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당내에서 침묵했다. 특히 이제 침묵이라는 표현은 뭐 대변인님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조국 원장, 조국 원장에게도 그 원장이죠? 새로운 직함의 원장이에요. 예. 혁신정책연구원장. 네. 혁신정책 원장이에요. 네. 조국 원장이 사실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까지도 이제 어찌 보면 이게 언론의 표현입니다만 저격이 이어진 거죠. 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저 조국 혁신당의 반론이 공지사항에 이제 페이지에 떠 있어서 저도 이제 봤는데 일단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 또 윤재관 대변인께서 반론해 주신다면 일단 그 입장 좀 먼저 듣고 이제 출발하겠습니다. 너무 많은 질문을 해주셔서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일단은 뭐 생각나시는 대로. 일단 기본 입장은 이러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실 텐데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 어찌됐든 간에 피해자인 강미정 대변인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위로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이제 공당의 입장에서 그동안 했던 사실관계는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게 맞겠다 싶어서 사실관계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국민들께 말씀 못 드렸던 이유 중에 여러 핵심은 이게 함께 다시 당을 함께 하면서 또 국민들께 사랑받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합심해야 될 동료가 될 것이다 판단하고 저희들이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사실과 조금 거리가 먼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가 불공정하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번 건과 관련돼서는 윤리와 인사위원회에서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마저도 당 내에서 처리하지 않고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외부 로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 로펌에서 맡긴 조사된 결과를 당헌 당기 위해서 윤리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확정 절차만 진행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해자로 지목되신 분은 제명 조치가 됐습니다. 당에서 가장 중한 이 제재이죠, 징계이죠. 그래서 제명 조치가 됐고 당의 재심 절차도 거쳤습니다만은 제명으로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으로 복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떤 당원이 제명되고 나서 어떻게 당에 복귀합니까? 네. 복귀는 전혀 아닌데 그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고요. 네네네. 윤리위원회, 인사위원회 문제도 거기에서 이 사건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신 분들 계시는데 모든 절차를 다 외부에 맡겼습니다. 피해자가 동의하고 피해자가 협의하에 모든 절차를 맡겼는데요. 특히나 저 진상조사만 외부에 맡긴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이 건과 관련돼서 사건을 처리했던 전 과정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될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자체적인 판단과 자체적인 계획을 가지고는 국민들께 설명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서 네. 그것마저도 정은승 변호사님을 단장으로 하는 외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로부터 평가를 받았고 네. 그리고 이행해야 될, 개선해야 될 공고사항까지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이행하는 단계에 네. 있었는데 뭐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도 있단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이행이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절차가 있고 예를 들어서 당헌 당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피해자에 대한 어떤 뭐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로 상의하며 협의하고 있는 가운데 예. 오늘 탈당 기자회견이 있어서 매우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뭐 일부 이제 그 오늘 뭐 하루 종일 사실 그 기자들의 연락도 많이 받으셨을 거고 뭐 언론에 이제 방송 출연하셔가지고 이제 이 관련된 주제를 사실 가장 많이 오늘 대응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네네, 말씀드리면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까 평가를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당이 한 조치가 적절했는지에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 결과를 주권당원에게 다 공지해서 네. 국회에서 행사를 열어서 네. 그 결과를 평가하셨던 분이 직접 발표를 하셨어요. 핵심은 뭐냐면 당이 이 사건을 은폐하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 다만 정당이 탄생한 지가 창당된 지가 얼마 안 된 정당이다 보니 네. 이거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당헌 당규라든가 여러 가지 규정들의 미비점은 분명히 있었고 예. 부족한 점은 있었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 점을 한참 전에 당원들께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당이 점점 이걸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일이 있어서 더욱 네. 또 당혹스럽고 안타깝습니다. 아, 그럼 혹시 그 전체 그 발표 내용 중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외부 쪽에 로펌에 맡겨서 윤리위 인사위가 이제 가동됐던 배경이었다. 이제 요 말씀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아마 오늘 오전에 뭐 인터뷰도 있었고 이런 지면 기사 살펴보면 오늘 강미정 대변인의 어떤 기자회견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지금 요 말씀에 해당되는 부분인 겁니까? 그렇다면? 사실과 다르다기보다는요. 사실과 그러니까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면 예. 충분하게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좀 안 돼서 저희들은 또 그런 거를 설명드릴 또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강미정 대변인의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고 그러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설명드리는 것은 또 당이 또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아, 그래서 내일 아마 기자회견을 따로 지도부가 하신다는 게 아마 이거 관련해서.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 관련돼 있는 사실관계를 좀 길게 해서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많은 이 질문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들을 또 책임감 있게 네. 답변을 하셔야 될 분들이 내일 나오셔서 네. 답변하실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전반적인 풀 스토리를 다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다는 생각이 지금 기본적으로 좀 들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이 사건에 등장하는 피해자의 숫자 그리고 또 가해자의 숫자도 단수가 아니라 또 이제 복수이다 보니까 오늘 기자회견 내용에서도 뭐 예를 들면 윤리위 인사위가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로 이제 채워져 있었다라는 주장이 나오니까 그 가해자가 A인지 B인지 C인지 뭐 등등등 이제 이런 대목에서 아마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여러 사실 확인 절차를 대변인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쪽에 문의하시는 기자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세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네. 다 복합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거고 강민정 대변인의
기자회견문에도 그게 조금씩 섞여 있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 이해가 어려우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제 소상히 설명을 드려야겠지요. 예. 근데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그 윤리위원회에서조차도 윤리위원회는 이제 5명인데 그 중에 3명이 외부위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당의 결정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를 갖추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믿을 수 없으니 외부 조사기관 로펌에 맡겼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피해자의 의견에 따라서 그대로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뿐만 아니고 당이 했던 전반적인 내용의 절차에 대해서 예. 평가를 받는 또 외부 또 자문까지도 받고 그것도 다 이제 피해자 측과 상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라도 숨기려고 했다면 이 모든 것을 안 했을 겁니다.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끝냈을 것이고 외부 조사기관에 안 맡겼을 거고요. 또 평가를 받기 위해서 또 외부기관에 또 의뢰를 하는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고 예. 또 당원들에게 또 그것을 설명하는 기회도 안 가졌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절차를 다 했었고 네. 지금도 그것을 이행하고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오늘 기자회견에 나온 주장과 이제 조국혁신당 차원의 어떤 반론 그리고 수석 대변인이신 윤재관 대변인의 입장을 저희가 전해드린 거고 저희도 사실은 이제 관련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일단 여쭤본 거니까 네. 거기에 네. 대한 뭐 이제 간극이 있다라는 거는 뭐 지금 시청자분들이 일부 느끼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오늘 또 질문 많이 받으셨을 텐데 네. 조국 원장과 이제 연결짓는 그런 대목들이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예. 사전에 인지를 했냐 안 했느냐에 대한 대목을 아마 오늘도 많이 물어보셨을 거고 기자분들이. 이제 아침부터 뭐 쏟아졌죠.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기자 일부가 이제 조국 원장을 지역에서 만났을 때 이제 질문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다음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을 하신 뒤 자리를 떴다라고 하거든요. 네, 예. 예. 그 점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이 사건 그 이전에 이 사건과 관련돼서 아까 많은 정보도 예, 없고 예.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정보를 다 드리는 과정에서 잘못하면 2차 가해에 해당될 수도 네네네네.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당에 있는 당직자도 그 업무를 처리한 사람들만 알고 그것을 옆에 공유하거나 그런 것도 최대한 자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제명이 됐다는 사실조차도 오늘 처음 아신 분도 꽤 있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네. 별도로 또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수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또 수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한 정보를 다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조국 원장의 오늘 입장을 요구하는 언론의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오늘 말씀하지 않으신 거는 크게 2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그 장소가 종교시설 내였어요. 조계종의 총본산인 조계사 경내에서 질문들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조계사를 방문하셨던 거는 조계종에서 이번에 산명복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진우 스님 현재 조계종 총무원장인 네. 진우 스님께서 공개적으로 탄원서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감사를 하기 위한 예방 자리였거든요. 네. 근데 종교시설이라고 하면 항상 좀 경건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 장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거는 조계종에 대한 혹시 결례가 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2번째로는 절대 피하시거나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도망가실지 않을 겁니다. 충분하게 적절한 타이밍에 말씀을 하실 건데 네. 본인이 당원도 아니었던 시절, 수감 시절에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현 지도부가 그러한 사건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께 먼저 소상히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있다면 네. 그 사건을 처리하셨던 분들이 먼저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본인의 입장을 늦지 않게 얘기하시는 게 순서상 맞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 본인은 전혀 당원도 아니었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본인이 먼저
그 결과를 처리했던 분들보다 먼저 얘기하시게 되면 그건 사당이 아니겠습니까? 공당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순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실 것이다. 네. 늦지 않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거다. 이 점 오늘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오늘 뭐 저희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네. 오늘 저희도 이제 날이 또 목요일이 원래 윤재관 대변인 고정 출연하시는 날이어가지고 네. 오늘 이제 어쨌든 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화제의 이 이슈를 다루진 않을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주 밝은 분위기로 전환하기 전에 무거운 것부터 빨리 좀 어쨌든 좀 다뤄보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제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하신 쪽도 있다 보니까 추가적인 뭐 반론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또 혁신당의 어떤 주장이나 의견들 이제 반론이 나오게 되면 여기에 또 재반론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대목을 저희 정치화 시장이 뭐 따로 피하지 않고 얼마든지 방송에 또 녹여낼 거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뭐랄까 지금 현재 어떤 입장만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거, 조국혁신당의 입장만 너무 저희가 또 전달해 드린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일부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진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신유진 변호사님도 오늘 사실 많은 방송에서 이 사건을 다루지 않으신 건 아니잖아요. 생방송 중에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네. 기자회견이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은 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전혀 솔직히 말하면 조국신당 성비위 사건이 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된다 여기까지 딱 이 워딩만 저는 이제 전에 들었던 네네네. 거고 예. 기사라든지 그런 것도 나온 적이 없어서 뭐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답을 잘 못하니까 와 네. 댓글에서 와 신유진 아무것도 문제, 모른다? 문제 있다 저거 당장 퇴출시켜라 아. 난리가 난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제가 사과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예. 지금까지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네. 정확하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예, 말씀드리기가 좀 죄송스럽습니다.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우리 댓글로 아, 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족바인데 어떻게 말을 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신유진, 네가 어떻게 말을 하겠니? 제가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땀이 안 났는데 네. 이 댓글을 소개하는 순간 이제 갑자기 제 등골에 땀이 한 방울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그것도 족바잖아.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걸 굳이 또 이렇게 소개를 안 해주셔도 시간이 네. 지금 아이고 대신 송구합니다. 아니요. 아니, 예. 제가 하여간 네네 저 다 떠나서 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더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 자체가 네. 뒤늦게 제가 좀 많이 어, 게을렀구나. 예, 왜냐면 예. 이거가 보도가 안 되는 거를 하여튼간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예. 뭐 지금 보면은 지금 이제 기사가 이제 그대로 오후에 계속 나오고 예. 지금 뭐 16시 뭐 이후부터는 더 많은 기사가 이제 쏟아지면서 맞아요. 예, 좀 더 확인이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진짜 예, 예. 어려운 건 저는 그러면 다른 부분인데 이 오늘 이제 사실 백브리핑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네. 최강욱 이제 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이죠. 이거는 이제 네. 민주당 인사입니다. 민주당 교육연수원장 언급이 나왔고 이게 8월 31일에 조국혁신당 행사였죠. 네, 혁신당의 정치 아카데미 행사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했던 발언이 제 기억으로는 어제 정보지 지라시로 돌고 이제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한 질문이 나왔고 그거에 대한 녹취가 또 오늘 일부 공개가 됐고 그 내용과 지라시가 동일하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이게 다른 결로 다른 갈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여기 보면은 실제 최강욱 의원의 발언이라는 것이 실제 언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있었던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가해자를 예를 들면 두둔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성인지 감수성이 많이 떨어지는 발언을 했다라는 식의 비판 논조가 담겨 있는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는지 짧게 두 분께 좀 듣고 저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강욱 의원님이 이런 발언을 하셨다는 거가 이제 8월 31일인데 네. 저도 아는 건 어제 저녁에 그 지라시를 보고 처음 알게 됐어요.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 강미정 대변인의 탈당을 소식을 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저희들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네네. 당내에서 뭐
세종시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좀 공유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다들 어제 저녁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최강욱 의원님이 좀 유감의 뜻을 표하는 입장문을 좀 내신 걸로 알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최강욱 의원님께 먼저 최강욱 의원의 먼저 그 입장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게 맞아서 네. 오늘 아침에 제가 백플할 때는 최강욱 의원님께 먼저 입장을 물어보시는 게 순서상 맞지 않을까라고 얘기 드렸고, 근데 본인께서 이제 그 늦지 않은 시간에 저렇게 말씀을 하신 거면 저 말씀하신 내용을 뭐 당연히 이제 어떤 뜻에서 하셨는지 쭉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예. 말씀하셨기 때문에 최강욱 의원님의 글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다만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최강욱 의원님의 그때의 발언이 조국혁신당의 어느 분과 뭐 상의를 하거나 뭐 협의를 하거나 그런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죠. 네. 신유진 변호사님도 뭐 이제 최강욱 의원하고 방송을 뭐 왕왕 하시니까. 네네. 저는 매주 화요일에 방송을 같이 하는 분이고요. 사실 강미정 대변인 같은 경우는 제 이제 고등학교 후배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려주신 분도 최강욱 의원이고, 그래서 이제 강미정 대변인과 이제 다른 채널에서 방송을 한 번 했는데 그때도 사실 이 사건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더 이상 이제 방송 뭐 끝나고 이제 뭐 또 다른 일정 뭐 그런 것도 있어서 제대로 깊이 있게 대화를 못했던 부분이 좀 많이 남네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강미정 대변인이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강미정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이 사건 누군가를 대변하고 있는지 그 사실관계조차도 사실은 묻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굉장히 본인도 조심스럽게 이제 당연하죠. 당내에 이런 일이 성비 사건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어떤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많은 사실 지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강미정 대변인이 이제 모든 말에 뭐 사람들은 다 뭐 아다르고 한다 하는데 이거를 본인이 느낀 것 그리고 이제 뭐 최강욱 의원의 본 진심은 뭐 어떤 것이었는지 그거를 제가 평가하기에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저희 목요 활짝판인데요. 이제부터는 좀 활짝 펴보려고 합니다. 분위기를 전환하는 차원에서. 아니 근데 왜 그 MBC 하이킹 나가셔가지고 방송하신 게 화제가 된 거예요? 화제가 됐나요? 네, 엄청 화제가 됐는데요. 왜죠? 유튜브 알고리즘에 모든 내용들이 다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신유진 변호사 때문에 권순표 앵커가 승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가 있던데 그거 왜 그런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일단은 이제 저는 시사 방송을 늘상 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보는 방송은 저는 무조건 재밌는 방송을 좀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뉴스 앞차기라는 방송이 이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거는 뉴스 앞차기가 아니라 사실상 뉴스 걷어차기다. 그래서 이제 뉴스를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미덕인 방송, 그런 방송이었기 때문에 한 번은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 굉장히 가서 이제 그 뭐 뉴스를 전한다기보다는 재밌게 뭐 신변잡기 얘기를 하고 왔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권순표 앵커 그 기자님, 권 국장님이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제가 방송하는 걸 보고 좀 질렸다. 질렸다고요? 질려하셨어요? 질렸다. 약간 이런 굉장히 진짜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 어떤 이런 굉장히 3년 그 30분 방송했는데 3년이 늙어서 돌아간 그것 때문에 아마 회자가 되는 게 아닐까. 실제로 이제 신유진 변호사 얼굴에 이렇게 빨대가 있고요. 그 권순표 앵커를 이렇게 빨아먹는 썸네일이 이제 계속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기빨렸다라는 표현을 여기다 이제 담기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에너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또 많으니까. 그래서 다음 섭외가 바로 예정돼 있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야, 그래요? 아니, 그렇긴 하지만. 그래요? 그래요? 시간이 겹치는 일정 때문에 바로 응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이제 시간이 안 돼서. 시간이 겹치는. 어쨌든 뭐 그게 워낙에 또 화제였던지라 여러분들 한 번씩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좀 뉴스를 전하면서 이렇게 네. 재밌게 한다는 자체가 엄청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예 컨셉으로 이거는 그냥 웃기는 방송이야. 이거는 그냥 뉴스 막 진지한 방송 아니야라고 이렇게 컨셉이 딱 주어져 있으면은 예. 마음껏 길을 네. 펼칠 수가 있지 않나. 제가 네. 또 전직 MBC 코미디언 공채 시험 탈락자이기 때문에 저는 또 공채 시험 됐다는 줄 알고 탈락자이셨구나. 탈락자. 예. MBC 코미디언 공채 시험 탈락자로서 네. 공채 시험 가기까지도 어렵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저 예선 탈락입니다. 그래요? 예. 거기에 도전한다는 그 마음을 갖기도 정말 쉽지 않아요.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예선에서 이제 당시에 장용 코미디언 장용 씨가 있었는데 네. 장용 씨가 이제 저를 보면서 완전 어이없다. 뭐 저런 게 다 있나 정말 가라 가 집에 가라고 하셨던. 드디어 꽃이 피셨네요. 네? 드디어 꽃이 피셨어요. 20대 때 못했던 꿈이 그렇죠. 예,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연성 가서도 계속 네. 이거 참 뭐 재밌게 할 수 네.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하다가 뭐 MBC 가서 네. 그 대한 외국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건 완전 예능 프로그램인데 예. 거기 가서 춤도 추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재밌게 지내고 있다. 네, 그런 네. 일상 예. 공유하고 그랬죠. 잘하셨습니다. 네. 예. 다음에 그래도 시간 나실 때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뉴스 걷어차기 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사실은 다룰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가장 이제 심각하게 좀 느껴졌던 부분은 어제도 저희가 좀 다루긴 했는데, 그 오광수 변호사 있잖아요. 오광수 변호사, 그리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 네. 여기 지금 이 시각의 가장 빠른 속보 중에 하나는 둘 다 지금 변호인단에서 사퇴를 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네. 한 학자 총재의 변호를 오광수 변호사가 맡았던 걸로 확인됐는데 네. 사건 수임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퇴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좀 전해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일단 맞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합한 판일 아니었나요, 대변인님? 매우 부족하죠. 특히나 이제 대통령의 민정수석을 직전까지 했던 분이고, 뭐 며칠 안 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검찰총장을 지냈던 분이 전 국민의 지금 분노를 사고 있는 내란 사건과 관련돼 있는, 그리고 또 매관매직, 뇌물 뭐 이런 사건에 본인의 이름을 올렸다는 거는 누가 뭐라 해도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돈이 들어와도 그렇죠. 어떻게 본인의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고 네. 함께 했던 분들을 생각하면 이런 사건을 수임하면 네네.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함께 했던 분들을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우 부적절하고, 특히나 뭐 알려졌던 내용이 뭐 사실관계는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사실상 법률 자문만 한 게 아니고 뭐 1인 시위하게 되고 뭐 네. 정치적으로 뭔가를 하게 되고 하는 것까지 컨설팅을 했다라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한 법률 자문에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그 통일교회의 어떤 정치적인 행동까지도 컨설팅했다는 내용까지 들리니까 이건 정말 법률 자문도 정말 그 천인공노할 일인데, 그런 일까지 정말 컨설팅 하셨다면 정말 그 본인의 그동안 살아왔던 명예를 다 실추시키는 것이어서 본인을 위해서도 하면 안 되는 일이었죠.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변호인들이 사건 수임할 때 이게 뭐 사실 불법이란 얘기를 저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부적합한 행위인 건 맞잖아요. 게다가 이제 김호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일하는 그 법무법인의 중앙앤남부. 네. 그 법무법인에 있는 변호사가 현재 통일교를 수사하는 특검보 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대목 박상진이죠. 박상진. 죄송합니다. 이제 그런 대목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민정수석을 했던 오광수나 그리고 김호수 전 검찰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부적합한 행위를 한 거잖아요. 아니, 부적합한 정도가 아닙니다. 이 자들은 그야말로 정말 그런데 양심을 팔아먹은 자들인데 왜 이런 자들이 사실상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실릴 걸 뻔히 알면서도 오광수는 직접 특검에 찾아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이 되면은 자신들이 전관임내하면서 빨대를 꽂을 검찰청이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 중수청이 만약에 진짜 행안부로 가고 검사들이 수사권이 없다면 네. 더 이상 빨대를 꽂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마지막 한탕이다. 이게 큰 건 한탕하고 이제 손 떼겠다. 그러니까 그동안 범죄자들이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큰 건 한탕하고 우리 이제 손 떼자. 예. 그 마인드로 야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탕하는 거야. 다 같이 이렇게 우리끼리 딱 야 우리끼리 다 같이 있으면 괜찮아. 예. 그러면서 김호수, 오광수, 강찬호 이렇게 다 손을 잡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저는 오광수 이자는 첫 민정수석 낙마로서 뭐 엄청나게 회자가 돼서 얘기가 많이 됐을 거지만 전 네. 김호수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예. 김호수 이자가 어떤 자냐면 자신이 예. 뭐 중앙엔 남부 여기서부터 이제 네네네. 웃기지만 네.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 돈 되는 건 나한테 오라. 그래서 이름이 중앙과 남부예요? 그렇죠. 아, 그건 몰랐네요. 왜? 이 박상진 특검보도 대표로 네. 있었던 중앙엔 남부, 중앙지검 사건, 남부지검 사건이 가장 굵직합니다. 예. 남부지검은요 금융 사건이 많고요. 아, 그러네요. 중앙지검은 일단 거물들은 예. 다 중앙지검. 어. 그러면 돈 되는 사건 큰 건들만 맡겠다는 거예요. 우리 예. 총장 출신, 나 수원지검장 출신 이런 자들이 아예 이름부터 아예 너무 노골적으로 아예 진짜 무슨 뭐 크레딧 카드 앤 캐시 네. 뭐 이런 식으로 아예 네. 캐시 앤 카드 뭐든지 돈 되는 자들은 오시오 뭐 이런 어떤 노골적인 이름이에요. 아, 러시앤 중앙에- 캐시. 네, 러시앤 캐시 같은 느낌이에요. 예. 중앙엔 남부라는 이름 자체가 굉장히 네. 천박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무엇보다 김호수가 자신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는 것은 제가 전관예우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네. 전관예우 다른 방법으로 막을 방법을 찾아보면 됩니다. 수사권을 박탈하는 예. 것이야말로 전관예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예. 보안 수사권은 그래도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괜찮지 않느냐라는 논의가 지금 있는 걸로 압니다만 김호수가 했던 짓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형사부는 괜찮지 않느냐, 보안 수사권은 괜찮지 않느냐, 당의 사건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왜 경찰이 무능하니까라고 하는데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성남FC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성남FC를 키워서 거기에 많은 광고를 실었던 뭐 두산이라든지 회사가 있습니다. 그 사건을 고발을 했고 경찰에서 4년 넘게 조사를 했지만 예. 뭐 도저히 이 사건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 성남 FC 광고를 준 게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뇌물죄가 아니냐,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하라는 식으로 보안 수사권이 내려왔어요. 네. 그럼 경찰은 이걸 메이드가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무혐의, 불송치 의견으로 넘겼어요. 네. 그런데 검찰총장이 나서서 보안 수사권을 발동합니다. 네. 이 사건은 형사 사건입니다. 특수부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 검찰총장이 바로 김호수고 네네. 그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예. 발동을 걸어서 이 사건을 결국 기소한 네. 것입니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지금 네네. 너무 우리가 먼 얘기 뭐 특수부 뭐 한동훈 윤석열만 잡으면 되는 것이냐, 경찰들 멍청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형사부에 보안 수사권 안 주면 일반 피해자들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검찰이 예. 그렇습니다. 네.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 네. 그 당해 사건 공소 사실 동일성이라고 말하는 공소 사실 동일성이라는 말이 이제 법률 용어긴 한데 네네네. 그 당해 사건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김오수 전직 검찰총장이 예. 그 보안 수사권으로 인해서 형사 사건에서 네. 정말 우리 일반인들은 납득할 수 없는 성남시장이 성남FC 키운 게 이게 범죄라고? 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게 한 사건입니다. 특수부 출신들의 문제점이라는 건 뭐 사실 그 사건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니까 뭐 물론 이제 검찰 이야기 하시다 보니까 이제 보안 수사권 얘기까지 네. 나오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저는 김호수, 예. 김호수에 대해서 예. 이 사람이 왜 그 수사권에 집착했는지 예. 그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예. 수사권, 보안 수사권 같은 말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보완이라는 말 때문에 보충적이고 필요할 때만이라고 말을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지만 예. 수사 권한이 있다는 거는 인력이 상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검찰에서 수사 인력을 한 명도 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수사 권한, 인력 다 빼지 말라 이 얘기인데 그 보안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그 말이 달라집니까? 그거를 그럼 보안이라는 말이 붙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 명도 빼지 않겠다라는 그 강력한 의지를 보완이라는 말을 보고요. 저희가 사실은 검찰개혁 공청회가 오늘 법사위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내용도 저희가 잠시 뒤에 좀 다뤄보긴 할 건데 그 내용 할 때 좀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김호수 전 검찰총장 이야기 하다 보니까 이제 요 얘기까지 나오긴 했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만은 오광수, 김호수 두 사람 다 통일교 쪽 관련된 이제 법률자문과 사건 수임은 이제 포기를 했다. JTBC가 어제 보도한 이후에 이제 오늘 포기했다라는 뉴스가 나온 거고요. 검찰 얘기를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월 3일 특활비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특활비가 한두 푼 쓰인 게 아니고 이게 저 보고 깜짝 놀랐는데 12월 3일에 쓴 특활비가 12월 3일 하루에만 5,300만 원을 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루만 쓴 게 아니고 총 나흘이라는 기간 동안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집행 내역 이제 이따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3일과 그리고 4일, 5일, 6일 총 합해서 쓴 금액이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거 어디다가 썼을까요, 대변인님? 이거 이렇게까지 특활비를 이렇게까지 쓸 이유가 있나요? 검찰이? 어디다가 썼겠어요? 어디다 썼을까요? 자기 이쁜 애들 다 리스트 작성해가지고 그냥 용돈 준 거죠. 아니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보다도 이거는 이게 계엄과 관련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고요. 단지 내가 총애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특수하게 내가 더 챙겨준다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오광수, 김호수 그리고 심우정 다 검사들이잖아요. 이자들의 특징 검사입니다. 그리고 검찰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자 감옥에 들어가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안 나오겠다고 체포영장에 불응하면서 발버둥을 치면서도 했던 말이 뭐냐면 검사해봤어? 검사해봤냐 말이야. 나 27년간 검사였어. 라는 그 검사라는 끈끈한 매개체가 계엄 당일에 심우정이 검찰총장인데 빠질 수가 있을까? 뭔가 있었을 텐데 라고 하다 보니 이 빠질 수 없는 존재들이 움직이려면 이 검사라는 존재들 뭘로 움직입니까? 오광수, 김호수 뭘로 움직입니까? 돈으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돈으로. 돈을 꽂으면 통일교에 가서 빨개 먹고라도 가서 몸에 안길 사람들이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평상시에 이쁘게 생각했던 애들을 다 중앙지검 그리고 대검에 다 모아놨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서울 고검에도 있었을 것이고 남부에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보직에 다 포진시켰잖아요. 근데 다음에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 수사를 할 때가 어디입니까? 중앙지검이겠죠. 중앙지검이고 아니면 대검이 하든지 이번처럼 실제로는 이제 서울 고검장이 단장으로 하는 특수본이 구성이 됐을 텐데 그 특수본에 갈 사람들을 먼저 기름칠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자기가 이쁜 애들한테 먼저 기름칠을 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였죠. 이게 지금 보니까 나흘 동안 현금 봉투가 89개 뿌려졌다. 요 디테일이 나오고요. 12월 3일 내역에서는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이 든 현금 봉투 18개를 누군가에게 나눠줬고 나흘 동안 현금 봉투가 89개가 뿌려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잖아요. 문재인 정부 처음 시작하기 전에 그 검찰에 대한 감찰부터 먼저 시작이 됐는데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그때도 보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힘든 그 탄핵의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동안에 검찰들은 자기네들끼리 특활비 나눠 먹으면서 금일봉 주고 했던 사건이 벌어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이 본인들에게 가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틈타 자기네들을 뱃속, 이속을 챙기고 이후에 있을 수사에 대해서도 먼저 기름칠을 해놓는 그러한 못된 검찰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 한편으로는 그 후 지금 검사들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위시로 하는 검사들이 계엄에서의 역할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점을 저는 의심하는 거고요. 그 검사라는 끈앞을
그거를 놓고 어떻게 계엄을 할 수가 있을까? 이자가 자신의 정체성은 대통령이 아니고 검사, 검찰총장, 27년간 했던 검사인데 그 자기 새끼들, 자기 식구들 아닙니까? 그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앞장 세워야지. 뭐 군인 얼마나 믿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그럴 수 있죠. 이 계엄의 본질에 검찰이 개입되어 있는 거를 지금 밝히는 아주 단초가 되는 과정일 뿐이지 이 예. 특수활동비가 그 단초가 되는 과정일 뿐이지 계엄에 검사가 빠진 거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아니 모두가 다 그거는 예상을 하고 있죠. 예. 검찰이 그 계엄을 모의하는 과정 속에서 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은 아무도 없고 네. 특히나 이제 민정수석이 없던 대통령실이 갑자기 민정수석을 임명하고 그리고 심우정을 또 검찰총장이 앉히고 네. 이 과정들이 다 계엄을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었고 검찰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평가는 모두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맞아요. 그리고 심우정이 기획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획통이라는 게 진짜 무슨 뭔가 일을 뭐 이렇게 추진하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뭐 우리는 이제 왼손에도 기획 교수님이라고 있지만 별 어떤 특별한 보직이 없는 사람을 기획 교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획통 예. 검찰에서도 별 보직 특별한 그런 게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 정말 말만 잘 들을 수 있는 내가 지시하면 지시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명했다라는 평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한 게 정말 말 잘 듣는 심우정을 총장으로 임명했을 당시부터 이제 돌아갔을 것이다. 예. 이 계엄의 시기엔 돌아갔을 것이다. 이제 민정수석은 검찰국장을 하고 있는 시절에 검찰과장 바로 밑에 있는 주무과장이 심우정이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김지현 민정수석이 오면서 다음에 검찰총장은 김지현의 따까리로 시키겠구나. 나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대로 했죠. 그랬으면 지금 윤석열, 김주현, 심우정 여기는 완전히 한 몸이었을 것이고 예. 그 한 몸에서 그런 내란에 관련된 얘기들이 전혀 안 나왔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특히나 검찰총장이 왜 비화폰을 씁니까? 검찰총장이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검찰총장은 대통령한테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련돼서 지시를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법의 형사성법에 의해서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만 수사를 지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검찰총장이 대통령하고 통할 일도 없는데 왜 비화폰을 지급이 됐겠어요? 그 사전에 그래서 모의에 다 가담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또 비화폰이 그 증거로서 제시되고 있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서 이제 다뤘던 그 특수활동비 집행대요? 그 그림이 준비된 거 있으면 그거는 잠깐 보여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예. 저게 이제 왼쪽이 12월 중 집행금액이라는 전체 내역이에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인데요. 7억 4천, 맞죠? 541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12월 3일부터 나흘간 썼던 게 3억 4천 2백만 원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거의 한 45%가량을 저 나흘간 다 몰아 썼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뭐 검찰 특활비라는 게 정기분이 있고 뭐 총장 몫으로 배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내용은 이제 검찰총장의 총장 몫으로 진짜 누구한테 줄지 마음대로 막 저렇게 배분해가지고 돈 봉투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미 뭐 계엄은 실패한 것 같고 이거나 나눠 쓰자인 건지 아니면 이제 두 분 말씀해주신 것처럼 검찰 수뇌부들이 이제 수하들에게 뭔가를 또 지시하기 위해서 필요할 때 쓰라고 기묘히 내려보낸 특활비인 것인지. 그러니까 내란이 일어날 것이고 그러니까 미리 줬겠죠. 그렇죠. 네. 미리 줬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요. 미리 준 날이 있고 혹은 그 결과가 나왔지만 그 이후에 또 준 게 있으니까. 또 당연히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에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수사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도 서울고검장 박세현을 그 단장으로 하는 검찰 내에 특수수사본부를 구성을 했잖아요. 네. 그 구성한 것 해놓고 수사는 완전 개판으로 했잖아요. 왜냐하면 김용현이 핸드폰 다 깨부술 시간도 다 벌어주고 네. 김용현이 쇼핑을 했잖아요. 내가 경찰로 갈 건가 검찰로 갈 건가 고민하다가 검찰로 다 가고 그러면서 검찰이 간택을 받았던 그런 시기였고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뭐 압수수색영장도 뭐 발부도 하지 않고 뭐 이런 시기였던 거잖아요. 예. 그러니 그런 본인이 지시에 의해서 정확히 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름칠, 아까 말씀드렸던 기름칠을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또 계속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예. 보이는 거죠. 예, 사전 사후 나눠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요. 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경우에는 이미 뭐 피의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검의 이제 조사를 통해서 실제 내란과의 연관성도 함께 밝혀져야 된다라고 보고 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출입국 본부장의 경우에도 이제 피의자가 돼서 압색 실제 진행을 했다라는 대목까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이제 자연스럽게 과거 검찰총장들 얘기를 또 해보면 과거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저는 이제 이게 하다 이게 참 특이한 경우인데 일단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소실장이 그때 휴대전화 반입해가지고 구치소에 들어갔다는 건 다 알고 네,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정확했죠, 우리가 다. 예, 법무부가 이미 이제 고발 조치를 하고 또 감찰도 들어간 상황입니다. 내부 이제 구치소의 상황이라든지 교정본부 상황을 또 알아봐야 되니까요. 근데 이게 새롭게 드러난 게 27년 검사한 전직 검찰총장 윤석열이 이런 경우 처음 봤습니다. 1박 2일 접견을 했다. 변호사를 1박 2일 동안 만날 수가 있어요? 이날이 3월 7일, 3월 7일 7일이죠. 아닌가요? 예. 7일이죠. 네, 3월 7일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 취소 결정이 직위원이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려고. 지금 네. 나갈까? 지금 나갈까? 아, 지금 나가면 안 돼. 심우정이가 이제 사인을 줘가지고 네.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나갈 수가 있어. 어차피 나는 나가는 걸로 결정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괜찮아. 그래가지고 그냥 서울구치소장도 어차피 다 구워 삶아 놓지 않았습니까? 이미 다 서울구치소장 다 구워 삶아 놓은 상태고 심우정 다 지금 뭐 강의구 전화기로 얼마큼 통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예. 다 내통한 상태에서 예. 이 사람이 자기 집보다 편한 그 집무실로 사용하는 예. 그 조사실. 조사실. 거기 정확하게 접견실이 아니고요. 조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사실에서 편안하게 방에 들어가기 싫어. 저기 독거실 들어갈 수 없어. 예. 거기 들어가면 답답하니까. 어차피 난 나갈 거니까. 그리고 거기는 에어컨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 여기 조사실에서 편안하게 3월달이었기 때문에 에어컨 관계없고 예. 하여간 편안하게 예. 편안하게 수발 받으면서 있는 게 좋죠. 예. 독거실 들어가는 것보다. 근데 새벽 5시까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게 다음날 새벽 5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8일 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원래 보통 9 to 6에 끝난다면서요, 변호인 접견이. 일단은 조사실에 들어갈 수조차가 없습니다. 그것도 이제 특혜지만. 그러니까 조사실에 들어가서 접견이라는 건 접견실은요 거기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더 버틴다고 해봤자 이런 의자예요. 우리 지금 여기 앉은 이런 의자에서 되게 네네네. 딱딱한 의자에서 예. 거기서 뭐 밤을 샐 수 있습니까? 솔직히 이런 의자에 앉아 있는 게 자체가 고통이지 밤새도록 앉아 있는다면 거기는 다른 게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는 편안하게 네. 그리고 다른 사람 시선이 없잖아요. 이게 저 사람들 왜 안 나가지? 네. 이런 게 아예 눈치가 보이지 않는 별도의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자기 집무실인 거예요. 아예. 아까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심우정이 즉시 항고를 포기할 거를 만약에 예상을 했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죠. 예. 그때 당시를 다시 되짚어 봅시다. 직위원이 말도 안 되는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검찰이 당연히 즉시항고를 할 거다 판단을 했지만 심우정은 뭘 했냐면 전국지검장 회의를 소집을 했어요. 네네네. 기억납니다.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간을 끌어요. 네. 시간을 끈 다음에 뭐 고심하는 듯한 형태를 갖고 한 다음에 시간을 점점 끌어서 석방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리죠. 근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석방을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될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장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 예. 시간을 점점 뒤로 미룹니다. 그래서 검사장 회의 끝나고 나서 몇 시간 있다가 8시간 정도 딜레이 시키다가 예. 기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기간 때문에 이제 구속 기간이 더 과했다고 해가지고 심우정이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기소를 할 때부터 구속 기소를 할 때부터 이건 시나리오에 의해서 했을 것이고 그것을 실행한 게 심우정이고 그것을 확정한 거는 직위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참 이게 저는
안타까운 게 장시간 변호인 접견을 한 게 이날뿐만은 또 아니어가지고 그 강제구인 시도를 1월 20일에 공수처에서 하는데 오전 10시 35분부터 오후 9시 45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또 했다라는 거고 그때 왜 이제 공수처가 들어가가지고 왜 이거 못 끌어내나 그때 우리의 의문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공수처가 3시쯤에 검사와 수사관을 서울구치소로 보내서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건데 이때도 이제 변호인단이 현재 접견을 하고 있었던 중이었기 때문에 뭔가 윤석열의 강제구인을 막아내는데 좀 원활함이 있었겠네요. 그들 입장에선. 이것도 그럼 좀 계획을 했다라고 봐야 될까요? 9시 45분까지 변호인 접견을 했다라는 건 공수처의 강제구인 시도를 막기 위한 시간 연장 접견이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근데 저는 여기 밝혀진 게 네네네. 저는 다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네네. 물론 저희가 오늘 네. 뭐 몇 개 케이스만 다루지만 그렇습니다. 더 있겠죠. 예, 그래서 네. 처음에 보도된 거는 강희구 부속실장이 휴대전화를 반입했다 이렇게 처음에 이제 보도가 나왔어요. 2월달에 반입했다. 저는 그 안에서 술도 마셨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너무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상세한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는데 예. 저는 아예 이 당시만 해도요. 이게 이제 그 탄핵되기 전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때 윤석열은 그냥 여기가 별도의 나의 지금 대통령이 있는 직무 공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네는 나를 경호해야 되는 사람들, 경호처 예. 사람들은 경호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예. 강희구 부속실장 똑같이 나를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나를 보조해야 되는 예. 다 사람들 이렇게 봤지 여기가 자기가 뭐 내란 혐의로 구치소에 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아예 싸그리 깡그리 없는 자입니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이거를 계획하고 뭐라고가 아니라 아예 그런 개념이 없어요. 자기가 곧 복귀한다라는 생각에만 어차피 이제 지휘원 구속 취소 결정 내려줄 것도 계속 뭐 서로 암암리에 예. 이야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지기현이 아무런 없이 혼자서 갑자기 나는 윤석열에게 시간으로 결정해서 윤석열을 풀어주는 일을 해보고 싶다. 아니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니까요. 네. 모든 게 다 짜여져 있는 일이었다. 예, 뭐 특검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수사기관이 내란을 수사하고 그 이후에 내란 속의 윤석열을 구속하고 또 구속이 법원으로 의해 취소되고 등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특혜가 있는지 감찰도 하고 이제 법무부 쪽에서 이어나가겠습니다마는 아니 사법부는 진짜 조희대 정말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때 직위원에 대한 감찰, 그 직위원회 이제 비리 혐의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고 한 지가 벌써 석 달이 훨씬 넘었잖아요. 예. 지금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한두 가지씩 이제 행정부 내에서는 밝혀지고 있는데 사법부는 아직도 무풍지대다. 사법부가 무엇을 했는지 그동안 어떻게 선임공론할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밝히는 계기가 돼야 된다 생각하고요. 예. 특히나 이렇게 했다는 거는 딱 한 가지 이유지 않습니까? 내가 한남동에 있는데 자꾸 시끄럽게 나 잡으러 온대. 그러니까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한남동과 똑같은 구치소 만들어줘. 거기 가면 또 더 조용해지겠지 하고 잠깐 피신한 거라고 생각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부역한 자들이 하나 둘씩 이제 나올 거고요. 서울구치소부터 시작해서 예. 또 경호처가 또 비호를 했을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양파 껍질 벗겨지지 하나 둘씩 나올 텐데 다 잡아드려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특검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넘어왔으니까 그 내란 특검 쪽에서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원내대표 행정국 압수수색 지금 벌써 3번째 시도하고 있는데 영장 집행 기한이 내일까지예요. 네. 그럼 오늘 만약에 실패하면은 3-4번까지는 우리 국민들이 참아주시려나? 근데 저는 사실은 2번째 실패했을 때도 좀 분노했거든요.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게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건데, 압수수색이 종료됐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명의를 이미 제출하겠다 했어요. 이미 제출했다고요? 명단을. 네네. 이게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 자체가 뭐 국민의힘이 탄압 프레임 잡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일정 기간에 예. 통일교
통일교의 교단, 종교 교인들이 대거 입당을 했고 통일교 측 그 교인들의 이름은 특검이 확보했기 때문에 이걸 대조해 보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조에 대해서만 협조해 달라고 처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무슨 무도한 특검의 무슨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인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아니 적법한 절차에 따른 압수수색이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강제적인 압수수색이 안 된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던데 제가 죄송한데 압수수색은 원래 강제적인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강제 수사의 전형적인 방법이죠. 대표적인 방법인데 특히나 원내대표실은요 압수수색 당연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죄 현장이잖아요. 그렇죠. 추경호가 그 의원들 90명 빼돌릴 때 추경호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원내대표실에 있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들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다 빼고 뭐 야당 탄압이니 정치 보복이니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오늘 그 국민의힘의 국회 내에서 이제 야외 규탄대회를 하는데 장동혁의 그 연설 내용을 들으면서 제 귀를 진짜 의심했거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정치 특검의 수사는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다. 정치 테러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정치 테러가 특히 이제 목 부위에 정치 테러가 분명히 있었던 그런 걸 다 국민들이 기억하는데. 야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규탄대에서 결국 이재명 정권의 목을 베는 칼날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건 사람도 아니죠. 참. 아니, 본인들이 반발하고 뭐 이 수사는 정말 부당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정치 테러를 다시 연상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 내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지 정말 경악했습니다, 오늘.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 관련해서 압수수색 자체는 뭐 지금 중단은 됐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뭐 명단 확인은 아니었는데 그거는 내란 관련한 거 사건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릴 때 좀 혼동이 되게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 죄송하고요. 근데 이 추경호 관련해서는 수행비서라든지 그 보좌관 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그러니까 압수했다라고 박지영 특검보가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증거가 기록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도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 보좌관들의 전화기에서 나오는 많은 증거들. 사실 권성동도 발목이 잡힌 게 보좌관의 자신의 전화로 택배 기사에게 전화를 하면서 택배 의인 그러면서 뭔가 이게 실마리 꼬투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원내대표실까지 압수수색 장소로 적시해놨지만 지금 이미 보좌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상당한 양의 정보가 그 안에 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내란 특검의 이 행보가 이것으로 인해서 주춤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인지 하는 의원들이 지금 뭐 조지현, 추경호 정도는 강제 수사가 들어간 거고 거기에 제 기억으로는 성원석 원내대표도 한 원내대표도 그때 당시에는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정확하게는 뭐 다 밝혀지지 않았으면 한 10명 정도 있었고 그 10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특검이 밝혔잖아요. 이번에 원내대표실의 그 압수수색과 관련돼서는 특검이 국민들께 미리 다 설명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내란이 12월에 있었지만 지난 3월부터 그러한 모의의 정황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고 추경호가 이제 5월 달에 원내대표가 되고 그러면서 같이 모의했을 가능성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라고 밝혔잖아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것을 소명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겁니다. 그냥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게 아니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필요성이 있다라고 한 것을 분명하게 국민한테도 밝히고 법원에게도 소명해서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의 저간의 사정을 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정당의 원내대표 사무실은 범죄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노터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요. 이 자들이 지금 열심히 너무 무서워서 좀 떨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그 원내대표실 압수수색과 행정국 관련된 압수수색은 특검이 제시한 키워드에 따라서 키워드와 날짜 범위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자료를 이미 제출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로 충분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그리고 아니 죄송합니다만은 이미 제출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보호시설에 강제 수사를 하게 되면 군사상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들이 밝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의해서 예. 아주 엄격한 곳만 임의 제출을 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 그렇죠. 뭐 군사 안보기관. 안보에 관련된 거. 근데 대한민국의 국회의 원내대표실이 군사안보시설입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참. 뭐 키워드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PC 압수수색 관련된 이야기 같습니다. 예. 원래는 압수수색이라는 게 원내대표실 압수수색이라는 게 무슨 키워드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물건 다 관련된 물건이 있는지를 일단 찾아보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무슨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이미 제출하겠다.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예. 일이다. 아마 좀 부족하면은 다시 이거를 뭐 이제 허락받고 피해자들한테 허락받고 증거를 달라고 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답답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한동훈 전 대표 관련해 가지고 계엄 사흘 뒤에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이 독대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특검이 들여다본다. 그때 뭐 만났던 당시에 장면이나 기류는 다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어디 한번 헬타면 해봐라라는 식으로 째려보면서 했던 그 독대 과정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윤석열이 먼저 요청을 했고 그런 다음에 한동훈이 12월 8일에 한한 공동정권 대국민 담화 기억날 거고 네. 질서 있는 퇴진을 막 언급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당장이야 뭐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게 그때 당시에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가 계엄 초기에는 가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정권 유지에 대한 어떤 협조.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냐는 대목을 좀 들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2의 친이쿠데타다. 네. 그렇게 국민들께서는 인식하셨죠. 네. 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지금 상황의 권력을 이양받겠다는 것이냐. 여당 대표가. 여당 대표가 너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받은 국회의원도 아닌데 그렇죠. 어떻게 정권을 다시 그 권한을 이양받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느냐라고 국민들이 엄청 반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것조차도 그 당시에 이제 용산에 찾아가서 한남동이죠. 한남동에 찾아가가지고 만난 뒤에 네. 그런 내용이 발표됐다면 서로 간에 그러니까 그 내란을 계속 지속시키기 위한 모의를 계속했기 때문에 예. 내란의 동조 혐의도 받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입장에서는 요즘에 사실 그 언론의 포커스를 받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는 특검 조사에 아주 잘 협조하고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걸 오히려 뭐랄까 자신의 어떤 정치적 활동의 공간을 넓혀가는 하나의 장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일부 해봤거든요. 쫄보여서 그렇게 못합니다. 아, 그래요? 쫄보여서 왜냐하면 평생 자기는 사람만 불러봤잖아요. 예. 근데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안 가요? 절대 안 갈 겁니다. 조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네. 안 가요? 조사를 하는 입장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조사를 받는 입장에 대해서는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그래요? 예상합니다. 근데 본인 마음대로 그렇게 조사 안 받을 수 있나요? 참고인이기 때문에 참고인이니까요. 이건 어쨌든 이제 임의적으로 동의하에 네. 출석을 하는 건데 저는 갈 것 같아요. 네, 저는 간다고 봅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이거를 자신이 어쨌든 죽고 사는 문제고 이것에 대해서 책도 쓰지 않았습니까? 예. 책도 썼습니다. 책도 쓴 자인데 이거를 가서 말로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책 내용, 책 팔려고라도 나올 것이다. 네, 이 사람 뭐 기타도 치고 공연도 가고 책도 팔고 자신이 이제 하는 행보를 하나하나 대중이 바라봐주기를 바라는 사람이라서 네. 참고인 조사로 가서 말 때 특검에 사실대로 다 말씀드리고 나오겠습니다. 네. 최대한 협조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는 한동훈이 지금 수구 보수 구태 지도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특검에 나가서 충실히 협조하고 이 내란 극복을 위해 자기도 힘을 보태겠다라는 코스프레 정도는 해줘야 그럼요. 책도 그런 펴죠. 목적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 있지만 예. 검찰 조사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예. 수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질문이 나올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러한 그 불확실성이 있는 곳에 자기를 갈 만큼의 배포나 용기가 없는 사람이고요. 그렇습니까? 정말로 본인이 그 내란에 대해서 반대를 한 것, 그것을 지금까지도 갖고 있고 그것을 끝까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의 근원으로 삼겠다면 나갈 수 있는데 예. 지금 이번에 하는 꼴을 보세요. 예. 김문수 만나고 뭐 하는 꼴을 보세요. 김문수 손들어주라고 하는 꼴을 보세요. 예. 그자는 자기 이익이 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절대 안 할 것이다. 예. 돌발 변수를 절대 만들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 한동훈이 예. 화면에 한 번이라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바람이에요. 한 번이라도 안 안 나왔으면 나왔으면 그런 관점에서 안 나오기를 바라시는 네, 거죠? 진짜 얼굴 보는 게 너무 저는 싫거든요. 그 사람 솔직하십니다. 멘트라든지 그 사람 멘트가 회자돼서 돌아다니는 거라든지 기자화, 기사화 되는 게 너무 싫어요. 네. 그래서 진짜 바람은 제발 나오지 마라. 그 건들건들한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지 않죠, 다들. 예. 참고로 굉장히 유명하신 평론가 분이시죠. 예, 이 보수 쪽에 좀 나름의 DNA를 잘 읽는다는 장성철 평론가는 한동훈은 특검 조사를 받으러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좀 의견이 달라서 왠지 뭐 나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도 하나의 정치인이고 뭐 이런 표현 죄송한데 하나의 또 관종이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오랜 기간 이 미디어의 그 어떤 레거시 미디어의 노출에 좀 목말라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뭐 물론 맞습니다. 위험 부담이 있죠. 수사나 조사를 받다가 또 어느 순간 자신이 답변을 잘못해가지고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요. 본인 나가서 뭐 어떤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그 국힘에 다른 사람을 거론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후에 국힘의 어떤 수사가 확대되면 저거 또 한동훈이 가서 일렀구만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거든요. 예. 뭐 그래서 더욱더 또 안 나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만은 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진짜로 보기 싫거든요. 예. 유튜브에서 가끔 보다가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네. 계속 자유롭게 잘 살아라. 예. 이런 생각만 하고 싶어가지고 안 예. 나오기를 정말 더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시간에는 사실 그 다양한 내용들 뭐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이 시간에 나올 만한 단독 보도나 속보들이 있다면 항상 저희가 이 방송에 녹여드리고 있는데요. KBS 단독 보도가요. 아주 재밌는 보도가 하나가 떴습니다. 김건희의 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From the Point라고 하는 점으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이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심지어 장모 집에서 발견됐는데 나는 그 그림의 출처를 모른다라고 김건희 오빠도 얘기를 하고 네. 김건희도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림의 구매자가 다름 아닌 빠방. 김상민 전 검사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상민 전 검사라는 거는 이번에 많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가장 최근에는 국정원에서 보고서가 발견됐을 때 국정원 법률특보로서 이재명 당시 대표 테러를 커터칼 살인미수 사건 정도로 축소시켰던 그 문건을 만든 장본인이고요.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된 창원 의창 지역구를 김건희가 양보하길 바랄 때 그때 이제 아니 조국 수사할 네. 때 되게 고생이 많았어. 우리 그 인물이죠. 좀 챙겨줘. 그 인물이죠. 그 인물이죠. 근데 검사가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이 비싼 그림을 이게 뭐 일단 1억 원에 구입 당시에는 1억 원에 구입해서 네. 김건희 오빠에게 전달했다고는 보도가 된 예. 상태입니다. 예. 네. 그러면 아니 특활비 뭐 1억 특활비로 자기 개인 채무까지 갚는 양재택 검사 있지 않았습니까? 예. 특활비 하루에 얼마 씁니까? 5천만 원 쓰고 뭐 쓰고 막 하면은 예. 뭐 1억 정도 뭐 금방 뭐 모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이제 네. 그 대만의 경매업체에서 인사동으로 넘어오고 인사동에서 김 전 검사로 갔는데 김 전 검사 사드릴 때가 1억이었단 얘기요? 김상민. 예.
김상민이? 네. 아, 1억 원에 샀다고는 지금 보도는 1억 원에 그래요? 샀다. 아. 구매했을 당시에 1억 원여에 이르렀던 것을 알려졌다. 야. 근데 네네. 이 그림 그러면은 1억 원밖에 안 할까요? 1억밖에 안 그러다 할까요?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야. 이것들이 또 무슨 수작을 벌이는 건지는 알 이게 수가 잘 없죠. 생각해 보시면 2022년에 이 일이 일어났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김상민 검사에 대한 이제 공천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2024년 4년이죠. 4월 총선이니까 이 그림이 김상민이 누군가한테 건네 이제 어쨌든 뇌물로 갖다 바쳤다라고 한다면 대가가 필요한데 그 대가가 공천이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전화한 이유는 다 한 가지예요. 다 뭘 받아먹고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좀 해줘, 뭐 좀 해줘, 뭐 다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김상민은 왜 그랬을까? 아, 조국을 쳤으니까 그 공이 있으니까 그랬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 김상민한테도 뜯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하하 참. 참 갖다 바치면 드디어 이제 주인공이 나왔고 이제 하나하나 이제 뭐 이제 귀중품이라든지 네. 뭐 귀금속이라든지 명품이라든지 누가 줬는지에 대한 그 뿌리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김상민 전 검사가 이 그림을 사서 김건희 일가 쪽에 갖다 줬다. 그리고 공천을 실제 받기 위한 대가로서 이 그림을 준 거 아니냐? 아무튼 특검팀이 김 여사 측한테 이 그림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서 조사할 방침이라고 하는데, 야,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김건희 일가는 대단하네요. 뭔가를 항상 뭘 받아야 주네요. 일관성 있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예. 이우환 화백의 그림은 김상민이 갖다 줬다라고 합니다. 조국 수사를 열심히 해서 뭐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매관 그냥 매직. 매관 오로지. 네. 매직이었다라고 보고요. 네. 예, 오늘 저희가 좀 방송을 하면서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있죠. 그래도 할 건 해야 됩니다. 이오지오 티셔츠는 일단은 여러분들께 소개는 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를 왜 맨 마지막에 하는 건가요? 저 이 방송을 보고 궁금해. 구매하셨던 분들 모두 만족도 100%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저 진짜 궁금한데 광고를 맨 마지막에 밀리듯이 하는 이유가 있나 궁금합니다. 까먹었어요. 사실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50분에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아, 50분. 이오지오 사장님이 어쨌든 보고 계신다라는 그 지금 정보가 있어서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수밖에 없었다. 자, 오늘의 그 비밀이 이제 염색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장섬유로 만든 면은 표면이 균일해가지고요. 염색이 아주 고르게 배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이 아주 선명하고 8가지의 색상 여러분들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나오는데 세탁을 반복하더라고 하더라도 이게 색이 발라지지 않는다 그래요. 색이 막 빠지거나 이러질 않는다고 합니다. 오래도록 선명함을 유지한다고 하고요. 이오지오 티셔츠도 여러 번 빨아도 새 옷처럼 선명한 컬러를 자랑하게 되고요. 단 18,900원에 첫 광고로 만나보실 수 있고 9월 8일부터는 긴 소매도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18,900원 2개 사시면 정치 야시장이라고 배송 메시지에 남겨주시면 양말까지 드리는 이벤트 확인을 해보시고요. 더보기란을 보시면 여러분들 구매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얼마라고요? 18,900원. 일단 입으면 벗지를 못하겠답니다. 다른 옷을 입을 수가 없답니다. 너무 편하고 좋고 색깔도 좋아서요. MSG가 많이 들어간 뭐 멘트이긴 아니 실제 제 주변의 분이 저한테 전달해 준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입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본인도 한번 사야겠다 싶어서 샀는데 배달되고 나서 이틀간 계속 이것만 입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 3일 내내 입었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두 분 굉장히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내일 6시 5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